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과제로 내주었던 그 시트콤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를 막 우리가 좀 너무 추상적이고 도대체 캐릭터가 뭐지? 라고 했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그런 시나리오랑 캐릭터만 보다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제 한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트콤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번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런 단순한 시트콤으로 왔으니까 좀 더 재밌게 쉽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트콤을 일부러 선택을 한 이유도 드라마보다도 더 규모가 작으면 더 작은 게 이제 시트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너무 큰 스케일을 다루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스케일의 음악을 만들고 구성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또 쉽겠지만 막말로 좀 스케일이 큰 음악들은 정말 많은 음악들을 다 때려 넣으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순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음악이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요하는 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이 시트콤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익숙한 캐릭터들이라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트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하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데 있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장소,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보자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병원 외경 그다음에 외경을 보여주면서 아 여기가 이제 한의원이구나 이러한 거를 보여주는 거였고 굉장히 큰 한의원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오는 게 되겠죠. 일단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중점적으로 이 캐릭터는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순재, 간호사, 뭐 할머니, 뭐 이런 민용, 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캐릭터들 간의 관계가 꼭 있어야 돼요. 드라마든 뭐 영화든 어떤 글이든 캐릭터가 굉장히 뭐 많은데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캐릭터 숫자도 뭐 한 8명에서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인지하는 데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요하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캐릭터들의 관계를 우리가 아무튼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캐릭터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외부인지 실내인지, 또 실내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인지, 병원인지 아니면 외부인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장면에서 화면이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 전환해서 또 전환하는 거, 씬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지.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트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 2가지에서 3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3가지는 좀 많고요.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이제 겹쳐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씬들 간에 전환되는 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씬들 간의 관계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러니까 분위기들 뭐 장면일 수도 있고 혹은 씬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소는 바뀌었지만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였는데 감정선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래서 이야기의 전환함에 따라서 음악은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여
첫 번부터 이제 나갈 건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순재 진료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순재라는 사람이 한 명의 또 캐릭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예 이렇게 초반에 시나리오 앞부분에서는 저번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시나리오 뭐 영화든 드라마든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를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나른한 분위기의 진료실이고, 그래서 조용한 실내 병원 진료실이겠구나. 그리고 순재라는 사람이 이제 주요 캐릭터겠구나.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런 게 약간의 이 사람의 성격을,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진료 시간인데 앉아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명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가 대충 어떤지를 약간 짐작을 하게 해주죠. 물론 더 많은 성격들의 입체적인 성격들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일단 그 입체적인 성격들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캐릭터들을 알아야 하는, 이 캐릭터들의 성격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캐릭터들에 따라서 뭐 개그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또 캐릭터별 뭐 테마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성격 파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하면 뭐 안 해도 뭐 지장은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지장이 없게 음악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쉽게 곡을 만들기 위해선 많이 우리가 제한을 두고 구체화 시켜놓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박도로 머리를 꾸벅꾸벅 졸다가 확 깬다는 소리예요. 조는 거는 역시나 다른 이렇게 친구들이 좀 지적을 잘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는 거가 아무래도 점심을 먹고 난 오후에 나른함이 아닐까. 그래서 이때는 낮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잘 포인트를 잘 집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화 속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혼잣말은 그냥 내뱉는 거니까 아니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전화 속의 소리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프라고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인터폰에서 이제 대기 환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화 속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시간에 이제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제 장소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서 북적거리는 사람이 많은 대기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역시 장소 본인의 굉장히 조용하고 나른한 진료실과 굉장히 대조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순재가 할머니에게 자기가 받을 테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게 좀 우리가 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기실이 너무 기니까 내 쪽으로 돌려 그러려고 했는데 박 원장님한테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박 원장이라는 캐릭터가 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선 제가 받을 테니까 기다리시기 힘드니까 빨리 하고 가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는 젊은 선생한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박 원생은 젊은 선생이고 또 다른 의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반대적으로 이 순재라는 사람은 늙고 좀 능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다. 그리고 박 원장은 이제 젊고 인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조적인 구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 원장은 누굴까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순재 진료실로 돌아왔고요. 그런 다음에 입맛 다시다가 한가하고 좋지 뭐 하는데 이제 다시 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전 상황과 이제 비교가 돼서 마음이 착잡하지만 결국엔 다시 조는 포인트가 개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좋지 마 하고서 하는데 다시 조는 그 모습이 약간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포인트들이잖아. 이런 포인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만약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렇다고 뭐 띠용 뭐 이렇게만 할 수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개그 포인트가 되면서 이 캐릭터를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 입장에서의 마음, 캐릭터가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본인의 뭐 상황이나 마음,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관객이 바라봤을 때 보는 마음의 동요, 감정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서는 그 두 가지에 맞춰서 사실 어디 포커스에 둘 건지,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넣을 건지, 그것은 이제 감독과 음악 감독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긴장감이 물론 뒤에 딱 그 예제가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감이 많은 것이지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캐릭터 안에서는 관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웃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서로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인데 알고 보니까는 뭐 계속 거기를 계속 맴돌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좀 관객들이 봤을 때 웃긴 포인트와 캐릭터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것, 혹은 뭐 둘 다 관객이 봤을 때 긴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혹은 주로 이제 관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감정을 어느 정도는 좀 표현을 해주면서 개그 포인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방법이겠죠. 좀 어려울 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가져갈 것이고, 어떤 부분에 더 치우쳐가지고서는 음악적 스타일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거실인데 다른 씬이에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는 섹션이 전환점이 되는구나. 아예 다른 뭐 이렇게 씬들이 완전히 무슨 포인트에서 전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씬이 다른 씬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에요, 방금 그 말은. 그래서 다른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이제 민용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민용이라는 캐릭터가는 어떤 캐릭터일까 우선은 보고 있는데, 결혼 사진을 꺼내고 있고, 그리고선 그거를 갖다 이제 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혼을 한 상태구나. 그런데 뭐 만세 부르면서 막 좋아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궁상맞게 쳐져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아서는 이 사람은 아직도 이혼에 대한 미련이 있고 씁쓸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요. 순재와 민용은 어떤 사이일까? 순재와 민용과 박 원장은 어떤 사이일까?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예제를 잘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공용 쓰레기장이 됐잖아요. 여기는 이제 야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집 아파트 거실이잖아요. 거기서 이 장면에서는 민용의 감정은 확실히 쓸쓸하고 아련하고 애매하고 그런 뭐 좀 아련한 그런 분위기가 표현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련함의 상징인 그 박스를 같이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부에 나왔다고 해서 야호!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 내 감정도 완전 다른 거야 라고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별을 하고 슬퍼하고 그 감정들을 집에서부터 보다가 이제 밖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감정들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는 굉장히 다르죠. 실내와 야외. 그런데 감정들은 똑같이 그 박스를 가지고 나서 이제 뭐 슬쩍 주머니에 꽂고 돌아선다는 거는 완벽하게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을 한다고 하면 장면이 변화했을지라도 감정으로 쭉 연결을, 주로 음악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생각한다고 보면 아주 쉬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악을 넣어야 할지 모른다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내 감정 동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를 그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체크해서 구획을 나누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그래서 이 아파트 거실에서 민용이
굉장히 아련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이제 그 야외 씬에서 갔을 때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려면 그 음악이 계속 꾸준히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나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실내에서 야외로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전환되게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어주게,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악이 좀 깔려서 같은 선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끝까지 그 감정선을 우리가 놓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어디에서 끊길까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민정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 하고 민용도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 둘 다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거지만 사실 시나리오 안에서는 이렇게 순재의 일,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캐릭터, 그 다음에 대립되는 그 병원 안에서의 대립되는 구도에 나오는 그 캐릭터와 구도들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용도 민정과 보여주면서 같이 마치 순재와 박 원장처럼 서민정과 이렇게 이민용의 그 같은 선생님이지만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피소드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들끼리의 그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시나리오 쓸 때는 아마 이 생각을 다 하고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뭐 무거우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하니까 팔힘 셋이구나 그럼 나중에 봐요 하고서 가버리는 것이 이제 민용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엄청 다정하지는 않고 나는 나 너는 너 뭐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거실로 이제 들어오고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깨지기 쉬운 건데 이제 살살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서 깨지기 쉬운 거예요 하는데 본인이 깨트리면 약간 또 여기서도 개그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제 감정 지금 거의 첫 페이지랑 두 페이지밖에 안 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밖에 안 나갔는데도 보세요. 어떤 감정선들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이제 순재가 여기서 역시나 감정선에 대해서도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순재가 이 박 원장의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과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나한테는 왜 안 받고 싶지 않고 약간 그런 섭섭하고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테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씬에서는 주요 캐릭터가 순재고 섭섭한 감정이 가장 큰 감정선이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써놓고 음악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미리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용에서는 여기서 집과 쓰레기장에서 아련함과 안타까움,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보여질 테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민정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민정이라는 캐릭터는 이 부분에서는 또 개그 포인트가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개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개그 포인트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거예요 했는데 본인들이 다 깨지잖아요. 이거는 역시나 민정이라는 캐릭터가 좀 칠칠 맞지 못한 칠칠 맞다가 맞겠죠. 칠칠 맞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타나는구나. 이 여자는 좀 잘 좀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넘어지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관객이 봤을 때는 좀 웃긴 포인트죠. 개근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재 진료실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코 고는 소리에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 것도 사실 관객들한테는 개그 포인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시라 그랬는데 물리치료 구입 확인서예요. 그래서 결제 좀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바지 사장처럼 사장이고 원장이긴 한 것 같으나 이 사람이 결제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위치인 사람인데 손님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 사람의 캐릭터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런 장면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그것도 그렇고 이 원장 스스로 순재 스스로 이렇게 본인은 높은 위치에는 있지만 거의 뭐 아주 그냥 결제 정도만 하는 정도의 역할을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간접적 사실 간접적이거든요.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계속 숨이 차.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범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범이라는 캐릭터가 또 다른 캐릭터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실망하면서 너 왜 왔냐 뭐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캐릭터 범이라는 캐릭터가 순재한테 별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는 반가운 손님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진료 시간이더라도 지금 심심 보이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닌데 나 진료 시간인데 심심할 새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자존심이 좀 있고 아이한테 그렇게 좀 본인의 위치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구나를 알 수 있죠. 저희 할아버지가 심심하면 바로 오시래요는 이 할아버지도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심하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순재가 병원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 정도 그냥 손님을 잘 받지 않는 상황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미 진료실로 왔어요. 그래서 해미 진료실이라고 하면 같은 진료실이니까 박원장이라는 사람이 해미인가? 라고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는 쭉 가는데 이 순재가 자기가 좀 봐드리죠 하면서 눈을 감고 세심하게 맥을 살피는데 이제 맥 뛰는 소리가 배경으로 깔린다고 했으니까 이펙트로 이제 맥이 하는 맥 뛰는 소리를 좀 크게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잔잔한 국악이 흐르는 이라고서는 이렇게 음악적인 포인트를 딱 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시나리오 쓴 작가들이 딱 이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뭐 음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국악이라고 딱 명시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인 지시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선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써져 있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으로는 써져 있으니까 작곡가는 이제 쉽게 쓸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좀 까먹을 수 있는 작곡가의 아이디어를 좀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잔잔한 국악이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순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허준의 그런 또 취미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허준의 음악을 써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아이디어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국악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카메라가 훑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은 이 부분이 웃긴 포인트라고선 잡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포인트 잡는 부분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까지만 봐도 우리가 순재가 되게 좀 그런 좀 일이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인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캐릭터인데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하니까 약간 피식 웃음이 나올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웃긴 포인트로 잡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스트레스 소화 불량인데 이제 혜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제 임신이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혜미라는 이제 성격이 이제 약간 좀 거침없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인가? 라는 거를 살짝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원장이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띵 하는 코드도 역시나 이제 음악적인 지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띠용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음악으로 같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웃긴 포인트로 확실하게 잡아갈 건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냥 띠용만 하면 좀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입체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시네요 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소화불량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전환점이 되겠죠. 그러고서는 임신이요? 축하하셨어요. 뭐 이러고서는 소화불량이라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재가 대답도 않고 황급하게 나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순재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겠지만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웃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웃긴 포인트로 잡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맥으로는 기체와 임신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요 라고 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전혀 순재에 대해서 피식거린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순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순재의 그런 길을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걸 봐도 햄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막 남을 험담하거나 뭐 비웃거나 뭐 잘난 척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확실한 이제 성격을 이제 우리가 보질 않았으니까요 아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순재가 이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환자 침대에 벌렁 눕는다는데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사실 의사가 환자 침대에 들어눕는 것도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벌러덩 들어눕는 것도 사실 좀 웃긴 포인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순재의 성격도 좀 보이는 거가 되겠죠. 좀 할아버지인데 전혀 권위가 없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풍겨지죠.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플룻 같은 것을 플룻의 그 높은 고음역대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적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그 악기 음역대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플룻의 높은 고음역대의 음정을 어떻게 멜로디를 어떻게 작곡을 하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맞춰서 음악을 만들면 또 그 장면에 어울리게 되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떠오르는 악기가 아니고 멜로디가 아니고 혹은 그렇게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썩 어울리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혹은 본인이 그럴 경우나 혹은 본인이 아직 악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있을 때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보면 돼요. 내가 항상 얘기했죠. 할아버지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음역대가 높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음역대가 점점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플룻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뭐 뭐 아기 혹은 굉장히 꾀꼬리처럼 맑은 여자의 캐릭터와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악으로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지금 소프라노가 제일 높은 거고 테너부터가 이제 남자고 베이스가 제일 낮은 음역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걸 보러 가면 테너가 남자 주인공이고요. 소프라노가 여자 주인공이고 알토가 뭐 약간 좀 악역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악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나 바리톤이 그 주인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정도로 음역대가 캐릭터를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순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악기만 놓고 봤을 때는 플룻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플룻은 높은 고음역대에 이제 좀 여성스러운 사운드를 내는 악기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순재는 할아버지고 남자고 그런 것들 차이 때문에 플룻이 안 어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두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 때,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캐릭터를, 이 캐릭터에 맞는 악기는 어떤 걸까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숙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면서, 한의사 맞냐? 하고서는 혼자서 망신이냐? 하고서는 이제 보는데, 이제 35년간 한의학 진료, 그 다음에 이제 혜미는 온갖 이제 협회 회원이 다 차 있는 게 확실하게 이제 글자로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비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순재가 느끼는 마음들, 또 그리고 앞으로의 이 드라마 속에서 스토리 진행, 캐릭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맞냐? 막 이러고서는 하다가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는데 이제 준하라는 캐릭터가 또 새로 등장을 해요. 준하. 그래서 아버지 심심하면 저랑 바둑 한 판 하면 역시나 심심하다는 거는 일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겠고, 아들이 먼저 와서 바둑 두자는 것은 준하와 순재 사이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준하와 순재가 부자 간의 관계구나 라는 거를 아버지 심심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뭘 인정 못해 하는 것이 이렇게 본인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웃기다는 보다는 이렇게 좀 안 맞으면서 좀 코믹스러우면서 재밌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인서트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확실히 낮이었다는 거고, 저녁 인서트에는 확실히 시트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낮과 밤이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전환점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시트콤을 보면은 느낄 거예요. 이렇게 낮과 밤과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또 그리고 아침이 될 때 그 꼭 인서트에 음악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음악들을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 건지, 저녁 타임, 뭐 음악 타임, 오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에 대해서 음악을 어떻게 만들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이야기는 그냥 좀 재밌고 개그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음악들도,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음악들도 좀 그러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파트 거실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민정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고 예쁜 쿠션을 이제 소파에다가 놓는데, 그래서 이 민정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귀여운 거를 좋아하는 소녀 같은 성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더워 하고 하는데 민용이 뛰어들어오죠. 이것도 역시 성격이 좀 급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캔맥주를 깨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집에 있는데 서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민용과 민정이 이제 엇갈리는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 이런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시트콤 실질적으로 이 거침없이 하이킥의 시트콤에서 음악이 엄청 많이 그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이랑 장면에서 그 씬에서 오는 이렇게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방영이 됐기 때문에 끝난 거지,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어디서부터 음악이 될지, 어디서부터 음악을 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서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뭐 이걸 갖다가 방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좀 생각을 해놓는 게 더 공부를 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안타 1호까지 뭐 하는데 쿠션은 이상한 돼지 얼굴을 봤는데 처음 보는 건데도 모르죠. 그냥 무심한 성격을 여기서 또
주고 있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엇갈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한번 끊고